이번 영상에서는 왜 주거지로 잠실을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투자 매물을 찍어줄게. 서울 부동산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가장 먼저 반응하는 바로미터는 잠실 부동산인데, 먼저 이 잠실이라는 지역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 잠실 투자를 하려면 잠실의 기원을 좀 알아보면 강북 지역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 한강 이남 지역 전반에 관한 개발을 추진을 했었거든.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게 1971년도에 잠실도를 육속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실지구 일대를 개발에 착수했거든. 그러니까 잠실은 원래 섬이었어,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러한 개발들이 이제 송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는데, 그리고 1972년도에 잠실대교가 개통이 되지. 개발 전에 잠실을 보면 광진구 좌양동 쪽에 더 붙어있는 섬의 형태로 돼 있거든, 잠실이라는 데가. 근데 그 이후에 이 석촌호수 쪽으로 송파강이라는 큰 강줄기가 흐르는데,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강줄기를 막는 작업을 시작을 해. 그래서 이 막는 부분은 흙으로 덮는 작업을 했는데, 몽촌토성 쪽에서 흙을 끌어다 쓰려고 했다가 그쪽이 백제 유적지였기 때문에 그게 곤란하게 됐어.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가지고 매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연탄재였거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기사들이 나오는 게 잠실 쪽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게 그 연탄재로 묻었던 부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석촌호수는 인공섬이라고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강줄기 흔적이 남은 거라고 보면 돼. 이 하천을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데, 이 하천을 메우는 거를 공유수면 매립공사라고 해. 이 대표적인 데가 동부이촌동하고 반포동, 압구정동 등도 다 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발생된 거거든. 그러면 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함에 따라서 택지가 조성이 된 거야. 이쪽을 메우다 보니까 1975년 말에 한강변에 잠실시형이라는 잠실지구 최초의 입주단지가 생겼는데, 이 잠실시형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평 대지 위에 10평에서 20평짜리 5층 아파트 6천 가구가 들어서게 됐거든. 그리고 나서 1981년도에 올림픽 개최가 10월에 독일의 바덴바덴이라는 데서 확정이 돼. 그리고 잠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촌 여의도 아파트 지구보다 개발 시점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한 근린주구 개념을 구현을 했고, 그리고 최초의 유보지 개념까지 도입이 되게 됐거든.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지역 일대에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정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잠실을 필두로 해서 송파 일대를 올림픽타운으로 본격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남 3구로 승천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시작 이후에 아시안게임 유치, 그리고 2호선이 개통이 되고 올림픽대로 개통, 한강 개발, 잠실 롯데월드 조성 등 송파 일대에 호재가 쏟아지거든. 그래서 이 잠실이 크게 발전하게 된 거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근린주구 이론이라는 건데, 근린주구 이론이라는 거는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단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인구, 면적, 공공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로 선호받는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그리고 이 근린주구 이론은 초등학교 중심 반경 약 400m를 근린으로 정의를 하거든. 그러니까 각 단지별로 초등학교에서 400m 이내로 하나의 블록을 형성시킬 거야. 그리고 근린주구 조성을 위한 6가지 계획 원칙이 있거든. 규모, 경계, 공지,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근린점포, 내부도로 체계. 이 6가지 계획 원칙을 보면 주거지가 어떻게 정착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근본적으로 말해주고 있어, 이 부분을. 자, 잠실 레스부터 보면 잠일초등학교, 신천중학교, 잠일고등학교가 있고, 이 잠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지가 형성돼 있지. 그리고 리센치를 볼까? 잠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잠신중학교, 잠신고등학교 있고, 그리고 단지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잠실중 5단지 같은 경우에 신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지가 형성돼 있지. 파크류 같은 경우에도 잠실초등학교하고 잠인초등학교에 있는데,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지가 형성돼 있어. 이렇게 보면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근린주구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잠실 중심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자 공모에 당선됐던 율산그룹이 부도가 났고, 한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 여건이 악화가 됐거든. 그래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정권의 비호를 받던 롯데 같은 경우가 해당 부지를 1984년도에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게 돼, 이쪽을. 그래서 롯데가 이 잠실 일대에 롯데월드라든지 롯데월드타워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할 수 있게 된 토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잠실의 개발을 정의를 하면 민간 건설사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 및 토지구역 정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집단 채비지 35만 평이 확보가 됐는데, 이 채비지가 뭐냐면은 토지구역 정리 지역에서 정의 사업을 하고 나서 정부 지자체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잉여 토지를 토대로 정부에서 이 주택공사를 통해 이상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라는 지침이 떨어진 거야, 이 잠실지구에. 그래서 이 근린주구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아파트 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을 하게 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호하는 단지가 됐던 거고, 개인이 자기의 행위나 규범의 표준으로 삼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성향의 준거 집단이 거주지를 이루고 있다는 거는 여성들로 하여금 주거에 안정감을 부여를 해. 이 잠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 자식이 400m 이내에 있다는 점하고 이 준거 집단이 비슷하다는 점, 이게 주거로서의 큰 안정감을 주게 되거든. 그런데 이 준거 집단 같은 경우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돈이야, 돈. 그중에 주택 가격이겠지. 그러니까 잠실적으로 학령기의 부모들이 주택 매수를 할 때 선호도가 높았던 거야. 그리고 이 오래된 주거지 부분들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 이런 식으로 25,000세대가 새 아파트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단지가 조성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로서의 만족도가 계속적으로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늘 잠실이 선호도가 높았던 거야, 주거지로서. 돈을 주로 버는 건 남자들이지만 주택 매수의 결정권자는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선호를 해야 주거지역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리고 매매 가격은 지금 현재 지하철역 역세권 때문에 리센치가 좀 더 비쌀 수 있는데, 잠실 마이스 개발을 토대로 본다면 엘스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리고 잠실동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이 신천동 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파쿠리오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잠실 이쪽 일대에 주상복합들이 있어.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처로 적합하다고 보여져, 지금 현재. 그리고 자금 여하와 상관없이 상급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은 처음 시작을 어디에서 어슬렁거리냐에 따라서 노후가 달라져. 그 부분을 명심해.